자, 이제 파이썬으로 우리가 데이터를 계속 다루고 있는데요. 이제 처음에는 파이썬 설치를 했었고요. 그리고 데이터를 정리하는 걸 거쳐서, 그리고 지난 시간에는 데이터를 분석하는 거를 했었죠. 자, 이번 시간에는 분석한 거를 시각화를 시켜볼게요. 데이터를 이제 단순히 수치로만 남겨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 눈에 보기 좋고 이해하기 좋은 형태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데이터 시각화를 대체 왜 할까요? 이제 말로는 시각화 중요하다, 요즘에 키워드로 많이 돌아다니고 있는데, 이게 대체 왜 중요하냐? 사람의 눈은 한 번에 볼 수 있는 양이 한정돼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한 번에 보면서 텍스트나 수치로 되어 있으면은 그 양이 이제 한 번에 다 눈에 안 들어오기 때문에 문맥을 읽거나 수치를 쭉 살펴봐서 이제 그 분석을 한 다음에 저희한테 와닿지만, 하나의 표 또는 그래프로 되어 있으면 그 짧은 시간에 내용 파악이 더 수월하겠죠. 그리고 데이터를 이제 수치로 봤을 때는 걔가 어떤 경향을 가지고 있는지, 그 수치가 대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게 잘 안 보일 때가 있어요. 근데 이제 시각화를 해서 보면은, 아, 이게 어떤 방향으로 어떤 내용을 포함하고 있겠구나, 이런 게 잘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 예시를 한번 볼게요. 자, 여기 아래에 네 가지의 그래프가 있죠. 근데 여러분이 이 그래프들을 한번 보세요. 자, 점을 찍어 놨고요. 그리고 선을 그어 놨어요. 그래서 우리 눈에는 이 네 가지 그래프가 다 다르게 생겼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죠. 보면은 점도 다르게 찍혀 있고 모양도 다 다르게 생겼고. 자, 그런데요, 이제 얘를 기술 통계라고 해서 오른쪽에 표로 정리를 해봤어요. 근데 이 오른쪽에 표가 뭘 나타내냐면요, 이 그래프도 설명할 수 있고요, 이 그래프도 설명하고, 이 그래프를 전부 다 설명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즉 다시 말하면요, 이 첫 번째 그래프의 X평균도 9고요. 이 두 번째 그래프의 X평균도 9예요. 세 번째, 네 번째 다 마찬가지예요. 각 그래프의 X표본 분산도 다 11로 같고요. Y평균도 7.5로 같아요. 그래서 즉 다시 말하면요, 이 점들을 한번 봐보세요. 이제 X값이 뭐 얘든 4, 5, 6, 7, 뭐 8 이런 식으로 균등하게 퍼져 있었고, 자, 극단적으로 다른 예시를 들자면 얘 같은 경우는 X값들이 이제 다 8인데 한 값이 한 20 정도가 나와요. 자, 그래서 얘를 평균을 내보면 이렇게 분산되어 있는 데이터의 평균도 9가 되고요. 이 X값을 기준으로 봤을 때. 자, 이렇게 멀리 아웃라이어처럼 이렇게 따로 떨어져 있는 애가 하나만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얘 평균도 9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가 수치로 보면은 평균이 9지만, 그리고 뭐 다른 값들도 다 같지만, 사실 그래프로 그려보면은 완전 다른 데이터를 갖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수치만으로 우리가 판단을 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보통은 이런 데이터들을 우리가 이렇게 기술 통계량으로 만들어서 이 대표값들은 이런 식으로 평균은 9고 표본 분산은 11이고 해서 이 데이터를 설명하는 값을 표로 이렇게 정리를 하게 되는데, 이렇게만 정리하게 되면은 이런 그래프의 모양이 다 달라질 수 있음을 간과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시각화의 도움을 받아서 데이터를 좀 더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그래프 같은 경우는 앤스콤이라는 사람의 이 사람이 통계학자예요. 그래서 4분할 그래프라고 해서, 사실 데이터는 대표값들이 이 데이터의 내용을 다 설명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시각화의 중요성을 강조를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그래프입니다. 파이썬 시각화는요, 이 매플라립이라는 라이브러리를 대표적으로 사용을 해요. 이거는 이제 파이썬의 2D 플로팅 라이브러리라고 해서, 이 플로팅이 도면을 그리다라는 뜻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2D 형태의 도면을 그려주는 라이브러리다. 그래서 얘를 불러다가 임포트에다가 사용을 할 겁니다. 그래서 파이썬의 대표적인 시각화 도구로 유명하고요. 이 매플라립으로 그릴 수 있는 종류는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뭐 히스토그램, 파워 스펙트럼, 뭐 막대 그래프, 삼전도 등등, 이 홈페이지 들어가 보면은 이에 대한 설명이 제대로 자세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뭐 이렇게 뭘 그릴 수 있는지, 뭐 히스토그램, 파워 스펙트라 그릴 수 있고, 바 차트, 뭐 에러 차트, 뭐 산점도 등등 여러 가지를 그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제도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요. 이제 홈페이지 여기 주소 있거든요. 가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세요. 자, 그리고 이제 얘를 불러올 때는요, 임포트를 써서 matplotlib.pyplot 요거 전체를 다 입력을 해줘야 돼요. 이게 풀 네임이고요. 그리고 얘를 부를 때는요, 일반적인 별칭을 plt라고 사용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 판다스 부를 때도 pd라고 약어로 부르겠다고 약속을 했잖아요. 이것도 plt라고 불러서 사용을 하겠다. 그래서 주로 이렇게 명령해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얘랑 같이 다니는 명령어가 두 개가 더 있어요.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사실 주피터 노트북에는 결과가 바로바로 수행되어 나오기 때문에 얘는 필요가 없는데, 다른 파이썬 프로그램, 다른 디스트리뷰션 프로그램들을 사용을 할 때는 얘네 두 개를 입력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는 매플랏 인라인이라고 되어 있는 거고, 얘는 결과를 같은 브라우저 창에서 볼 수 있게 해주는 옵션이고, 플랫.show는요 그 그래프를 이제 다 내가 그리고 싶은 코드를 다 입력한 다음에 보여줘 라고 마지막에 입력을 하는 거예요. 근데 주피터 노트북에서는 바로 결과가 수행되어 나오기 때문에 얘를 생략해도 문제는 없어요. 자, 이제 임포트해서 그걸 불러왔으면 이제 기본 형태를 사용해서 그려봐야 되겠죠. 그래서 얘는 plt.plot 그리고 x랑 y축에 들어갈 좌표 데이터를 넣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는 값들은요, 이렇게 안에 대괄호를 쳐서 수치를 여러 개 나열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1, 2, 3이라는 거를 x자리에 집어넣고 5, 4, 7이라는 거를 y자리에 집어넣는 거예요. 자, 이거를 한번 그려볼게요. 자, 얘는 이제 13주 차에 파이썬 파일을 하나 열었고요. 자, 이제 매플랏 라이브러리를 불러오도록 할게요. 자, plt 이 값으로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도 미리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무리 없이 불러올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리고 아까 제가 말했던 같은 결과를 바로 여기서 보여주는 명령어는 이 두 가지입니다. 근데 지금은 그린 게 없기 때문에 그냥 실행만 시키고 넘어갈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얘를 본격적으로 사용을 해볼게요. plt에 플랫이라고 해서 여기다가 x, y 좌표를 넣어줄 건데요. 지금은 수치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수치를 뭐 1, 2, 3 뭐 5, 4, 7 자, 이렇게 집어넣어 볼게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실행을 시켜보면은 자, 이렇게 나오죠. 자, X축은요 지금 1, 2, 3 수치가 나왔고요. 그리고 Y축은 5, 4, 7 해서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지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X, Y 중에 X값만 생략을 해서 자, 뭐라고 제가 해볼 거냐면요. 자, 이렇게 넣어볼게요. 자,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되냐면요. X값이 자동으로 부여가 돼요. 지금 보면은 제가 입력한 값이 1, 2, 3, 4죠. 그럼 1에 해당되는 0, 2에 해당되는 1, 3에 해당되는 거. 자, 얘는 뭐 2, 뭐 4에 해당되는 거는 3. 이런 식으로 얘가 임의로 X값을 부여를 해줍니다. 자, 여기서 X값을 지정하는 원리는요. 파이썬이 0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차례대로 4개의 값인 0, 1, 2, 3 이런 식으로 값을 부여를 해준 거예요. 자, 이제 그래프를 그려봤으니까요. 여기다가 옵션을 좀 추가를 시킬게요. 자, 옵션 중에요. 가장 기본은 색이겠죠. 우리가 시각화를 시켜야 되니까 이 색깔을 다양하게 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파이썬에서 제공하는 색상 중에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 표현하는 방식은요. 한 두 가지 정도가 있어요. 하나는 이제 이렇게 알파벳 중에 자, 요 단어의 첫 자만 따서 알파벳을 사용하는 방법. 하나는 자, 요 단어를 풀로 사용하는 방법. 예를 들어서 제가 녹색을 입력하고 싶어요. 초록 색깔. 자, 그러면은 G라고 입력을 해도 되고요. 그린이라고 입력을 해도 돼요. 파란색은 블루 아니면 B, 빨간색은 레드 아니면 R, 뭐 마젠타색, 분홍색이죠. 그 마젠타 아니면 M, 뭐 사이언 이건 청록색이에요. 그거 아니면 C, 옐로우는 뭐 Y, 블랙은 네, 얘는 K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뭐 위에 지금 파란색이 블루 이게 B가 들어갔으니까 뭐 여기는 좀 다르게 해주려고 K라고 했겠죠. 화이트는 W. 그래서 이거를 그려보면요. 자, 이런 식으로 자, 플랫 해놓고 데이터 X값, Y값 입력을 한 다음에 자, 색깔을 들어가는 게 뭐 초록색 아니면 그린 또는 G 자,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 매플라립에서 제공하는 색깔은요 이제 굉장히 많아요. 지금 우리가 봤던 색깔들은 대표적인 색깔들만 알려준 거였고 자, 여기 있는 색깔들을 사용해서 다 입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프를 그려볼게요. plt 플랫 그리고 값을 입력을 먼저 해야 되고 자,
자, 547 이렇게 돼 있었고, 색깔 옵션을 줘볼게요. 자, 색깔 옵션을 줄 때는요, 요 XY 입력한 다음에 컴마를 찍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컬러 옵션을 줘요. 자,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그린이다 그러면 이제 뭐 그린, 요거는 따옴표 해도 되고요, 작은 따옴표도 돼요. 그러니까 큰 따옴표, 작은 따옴표 상관없이 선호하는 걸 입력을 해주면 됩니다. 자, 그린 넣으면 그린 나오고요. 자, 뭐 다른 색깔 해볼까요? 자, 색상표 중에 뭐 좀 복잡한 거 해볼게요. 뭐 미디엄, 시그린 뭐 이런 것도 있어요. 아, 여기 오타가 났네요. 미디엄, 시그린. 자, 이것도 거의 뭐 초록색인데 약간씩 다르죠. 뭐 C라고 입력을 하면은 얘는 약간 파란 계열, 약간 청록 계열 이런 게 나오고, 뭐 핑크 이런 것도 있어요. 뭐 플럼 뭐 이런 색깔들, 자, 원하는 대로 선택해서 그릴 수가 있습니다. 자, 또 다른 옵션인데요. 또 다른 옵션 중에는 이 표식이라는 게 있어요. 표식이 뭐냐면요, 이렇게 그래프 그렸을 때 이렇게 점 찍는 거, 요걸 표식이라 그랬었죠. 자, 요 모양을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얘 모양은 기본적으로는 이제 아무것도 없이 이렇게 일자로 들어가는데, 자, 이렇게 스퀘어 모양, 그러니까 네모나게 들어가거나 동그랗게 들어가긴 서클, 화살표 모양으로 들어가면은 에로우 해서 이렇게 넣어줄 수가 있는데, 얘를 넣는 방식은 얘도 마찬가지로 뒤에 컴마를 찍고, 자, 마커는 O 모양이다 뭐 이런 식으로 설정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이죠? 자, 네모 모양은 S, 자, 원은 이렇게 O, 알파벳 O예요. 자, 그리고 삼각형은 자, 이렇게 뭐 이런 모양 3개 다 돼요. 3개 다 삼각형으로 나오고, 자, 플러스는 이렇게 모양, 점, 다이아몬드는 D, 별은 이거. 그래서 표식의 크기도 조정해 줄 수가 있어요. 얘는 모양을 설정하는 옵션이고, 자, 그리고 표 크기를 조정할 때는 마커 사이즈 몇이다 이렇게 지정을 해주고, 이 수치는 헷갈리면요, 몇 번 넣어보다 보면 원하는 크기를 조정할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안에 들어가는 이제 색깔도 페이스 컬러라고 해서 마커 페이스 컬러가 무슨 색이다 라고 설정해 줄 수가 있습니다. 이 옵션을 다 한번 사용을 해볼게요. 자, 여기 옵션을 넣어서 사용을 해볼게요. 자, 이거를 수치를 그대로 가져와서 여기 옵션을 다르게 넣어볼게요. 마커 모양이 자, O 모양이다. 자, 이걸 먼저 넣어볼까요? 그러면 여기 점으로 이렇게 찍히죠. 그리고 뭐 또 다른 모양이 이렇게 넣으면은 세모 모양. 세모 모양은 종류가 한 3가지가 있었어요. 자, 뭐 이것도 되고, 그리고 다 표식이 삼각형으로 들어가는 걸 볼 수가 있죠. 뭐 S라고 넣으면은 네모 모양. 자, 아까 또 뭐 있었죠? D라고 넣으면은 다이아몬드 모양. 자, 별 모양도 있었죠? 자, 이렇게 별 모양. 또 하나 더 해볼까요? 점 넣는다. 그럼 이렇게 작은 동그라미. 이거는 이제 아까 O 모양 넣은 거랑 크기가 차이가 나죠. 자, 이런 식으로 옵션을 줄 수가 있고요. 이제 표식 크기를 그러면 설정을 해볼게요. 요 동그라미를 나는 더 크게 하고 싶다 뭐 이럴 수가 있겠죠. 마커 사이즈를 뭐 10 정도로 해볼까요? 자, 이렇게 설정해서 실행을 시키면은 동그라미가 굉장히 커졌죠. 뭐 작게 만들 수도 있고요. 자, 그래서 이 수치는 제가 원하는 정도로 이렇게 조정을 해주면 되고, 자, 그러면은 이제 마지막으로 옵션을 하나 또 우리가 배운 게 face color, 이제 색깔 들어가는 거를 설정을 했었어요. 자, 얘는 뭐 그린으로 바꿔볼까요? 자, 그럼 이제 초록색으로 바뀌었죠. 여기 좀 구분이 잘 안 가니까 다른 색으로 해볼게요. 뭐 핑크. 핑크색 여기 보이죠? 약간 변한 거. 자, 이런 식으로 설정해 줄 수 있고, 아까 컬러도 다시 바꾸고 싶으면은 요 앞에 또는 뒤에다가 이렇게 추가를 해주면 돼요. 뭐 레드. 아, 레드인데 여기 자, 이거를 까먹지 말고 양쪽에 따옴표를 넣어줘야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제가 원하는 걸로 설정해 줄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또 시각화하는 것 중에 요 그래프를 그리다 보면요, 자, 그래프가 일직선만 있는 거 아니죠. 요 모양이 점선으로 표현되거나 혹은 점선인데 또 다른 점선도 종류가 다양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표현 방식을 설정하는 것도 같이 볼게요. 일단 들어가는 코드는요, 라인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선의
형태, 모양 이런 거를 라인 스타일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 들어가는 거는요. 이렇게 문자 모양 또는 영어로 입력을 해줘요. 그래서 얘는 솔리드 그리고 이렇게 짝대기 하나 그어 놓으면요. 얘는 실선이라는 뜻이에요. 자, 그리고 대시드는 이렇게 짝대기 두 개. 얘는 파선. 자, 이렇게 점점 찍어 놓으면요. 얘는 점으로 이렇게 가는 점선. 자, 그리고 스텝스는 계단 모양으로 가는 거고, 그 다음에 쇠선은 자, 이렇게 되는 거 있죠. 하나는 길고 하나는 동그랗게 되는 거. 자, 이것도 같이 한번 사용을 해볼 건데요. 옵션을 하나 더 보자면, 우리 라인 위스라고 해서 얘는 뭐예요? 선의 두께라는 뜻이죠. 그래서 얘 선의 두께도 수치로 조정이 가능합니다. 이 두 가지 옵션을 같이 넣어볼게요. 자, 이번에도 위에 있는 요소 값을 가져오는데 지금 얘가 너무 많으니까 다 지우고 뭐 색깔만 둘까요? 색깔만 뭐 블루로 두고 라인 스타일을 추가를 하겠습니다. 라인 스타일이 지금 솔리드를 먼저 넣어볼게요. 솔리드는요 지금 앞에 봤던 모양이랑 똑같아요. 자, 혹은 솔리드 똑같죠? 자, 그럼 이번에는 대시드 모양, 파선 모양이죠? 이렇게 짝대기를 두 개를 넣어볼게요. 제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이 짝대기는요, 백스페이스 버튼 있잖아요. 키보드에서. 거기서 이제 왼쪽으로 두 번째 있는 거. 자, 그거를 그냥 이렇게 두 번 누른 겁니다. 자, 그럼 이런 모양이 되죠. 자, 또 다른 옵션은요, 우리 다티드, 점선 모양. 자, 얘는 좀 더 잘게 되어 있는 점선이었고, 스텝스 넣어볼까요? 스텝스는요, 자,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나와요. 그러니까 아까 나온 이 수치들을 이렇게 계단형으로 이렇게 선을 이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워닝 사인이 뜨고 있는데, 얘는 지금 매플러 라이브러리 립에서 3.1 버전에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후에 뭐 지워진다 라고 이렇게 가끔 버전이 업그레이드 되다 보면요, 그 전에 쓰던 라이브러리들을 못 쓰게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 기능 중에 라이브러리 이제 매플러 립을 계속 쓰게 되긴 하는데, 자, 요 계단 기능은 뭐 사라진다 뭐 이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네요. 자, 그 다음에 자, 마지막 하나는 뭐였냐면요, 이런 모양이었죠. 세선 모양, 하나는 짝대기 그리고 점 모양으로 되어 있는 거 두 개를 같이 쓰면요, 이런 모양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께도 지정을 해볼게요. 라인 위스, 뭐 얘는 예를 들어 2다. 자, 그럼 별 변화가 없고, 뭐 한 6 정도 줘볼까요? 자, 6 하면 숫자가 확 두꺼워지죠. 9 이렇게 두껍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옵션으로는요, 이제 X축하고 Y축에 이름을 달아주는 레이블이라는 것도 있고요. 자, 제목을 넣어줄 수도 있어요. 자, 그리고 투명도도 조절하는 이런 옵션들도 있고, 눈금선 표시, 그리고 그림 사이즈 조정. 자, 이런 옵션들도 한 번씩 적용을 시켜 볼게요. 자, 먼저 위에 있는 예시에서 또 이거를 데이터를 복사를 해올게요. 제가 X, Y는 그대로 값을 먼저 사용을 해보고요. 자, 그리고 자, 여기다가 레이블을 달아볼 건데, X축 레이블, 그러니까 즉, 이 X축이 지금 설명할 수 있는 이 값에 대한 내용이 없기 때문에, 자, 그거를 여기다 달아줄게요. 뭐, X축은 그냥 X라고 달아보고요. Y축에는 Y라고 달아서 출력을 해볼게요. 자, 이렇게 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요, 여기 X축에 X라는 글자가 들어가고요, Y축에 Y라는 글자가 들어가죠. 그러니까 여기를 뭐 단위를 설명한다 그럴 때, 뭐 센티미터다, 이런 식으로 붙여 놓으면은 이렇게 내용을 추가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옵션으로 안에다가 제목도 달아줄게요. 지금 이 그래프에 대한 설명이 또 없잖아요. 그것까지 만들고 싶다 그러면은 타이틀이라는 걸 달아줘서 그래프 1 이렇게 해볼게요. 그러면 그래프 1이라는 제목도 넣어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시각화를 점점 더 꾸미고 싶은 대로 꾸며줄 수가 있는 거겠죠. 그래서 이것들은 명령어들이 지금 PLT 안에 들어있는 명령어들이에요. 그 플랫도 이 안에 들어있어서 얘를 가져다 쓴 거고, X 레이블, Y 레이블도 여기 정해져 있는 거를 제가 명령어를 가져다 쓴 겁니다. 타이틀도 마찬가지고요. 다음 또 다른 옵션, 우리 방금 봤던 거 중에 그리드 표현을 볼게요. 자, 그리드 표현은 뭐냐면은 뒤에 이렇게 선이 그어져 있는 경우들 있잖아요. 점선이 들어가서 자, 우리 눈에 요 그 데이터를 비교하기가 되게 용이해졌죠. 그래서 보면은 아까는 얘가 없을 때는
이게 옵션이 얘가 아예 빠지거나 여기다가 그냥 false라고 하면은 그리드가 없어지거든요. 자, false. 그래서 여기 옵션은 이제 그리드를 이걸 true라고 하면은 사용을 하겠다라는 뜻이고 false라고 하면은 사용하지 않겠다라는 뜻으로 들어가요. 뭐 true가 맞다라는 뜻이니까 그리드가 들어간다. 뭐 이런 쯤으로 해석이 되겠죠. 그리고 이거 사이즈도 조정이 가능합니다. 지금 보이는 그래프가 너무 작거나 클 때 그걸 조정해 줄 수가 있는데 그 명령어는 figure라고 넣어서요. 피그의 사이즈를 따로 지정을 해줘야 돼요. 예를 들면 뭐 지금 말고 다르게 좀 해볼게요. 비율을 뭐 10대 4다. 자,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이게 위치를 먼저 입력을 해줘야 돼요. 그 이유가 얘가 도면의 입장이기 때문에 요 크기를 먼저 앞에서 지정을 해주고 데이터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레이블들을 지정해주고 이런 순서로 가야지 얘가 뒤로 가게 되면 적용이 안 되잖아요. 앞에다 이렇게 빼줄게요. 그리고 실행을 시켜보면은 10대 4의 비율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고요. 다시 또 바꿔볼까요? 뭐 5대 5다. 그러면은 이렇게 1대 1의 비율로 자, 이렇게 바꿔줄 수도 있고요. 자, 1,1이다 그러면은 또 그 비율대로 작게 들어가겠죠. 다시 좀 키울게요. 이제 10, 뭐 10 정도로 키워놓고 자, 또 다른 옵션 하나 뭐였냐면 자, 이 데이터 뒤에다가 투명도를 조정을 해볼게요. 지금 보이는 이 선의 투명도를 알파라는 걸로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얘의 값은요. 보통 이제 뭐 한 0.2 정도 넣으면은 이런 식으로 연하게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얘를 수치를 얼마 주냐에 따라서 진하기가 달라집니다. 1이라고 주면은 원래대로 돌아오겠죠. 여태까지 배운 거를 종합적으로 여기다 실행을 시켜볼게요. 지금 x값이랑 y값을 제가 임의로 지금 슬라이드에 적은 거대로 사용을 하겠습니다. 자, x값, y값을 이렇게 차례대로 지정을 하고요. 자, 이거를 자, 위에서 배운 거 중에 제가 이거 그 강의 자료에 올린 내용을 그대로 한번 사용을 해볼게요. 피규어 사이즈를 5대 5 이렇게 비율을 넣고 그리고 옵션을 쭉 넣을 건데 자, 우리가 여태까지 배운 거 여기 하나 다 넣어볼게요. 자, 뭐가 있냐면요. 자, 플랫을 그릴 건데 XY 데이터 요거 그대로 사용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XY 여기다가 바로 지정 안 해주고 위에다가 먼저 써준 다음에 이렇게 XY만 불러서 써도 됩니다. 자, 그리고 색깔은 초록색이고요. 자, 그리고 라인 스타일은 대시드 버전으로 들어갈 거고 자, 그 다음에 자, 라인의 그 두께는 4로 들어가고 그리고 마커 모양은 자, S로 사용을 해볼게요. 자, S가 뭐였죠? 스퀘어였죠. 사각형 모양. 그리고 마커 사이즈는 뭐 10 정도로 두고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는 마커 페이스 컬러도 초록색으로 지정을 하겠습니다. 자, 뭐 알파도 지정해 볼까요? 우리 알파도 배웠으니까 알파는 뭐 0.5 정도로 넣고 자, 이렇게 쭉 넣었어요. 자, 그 다음에 플랫 타이틀을 그래프 2 그리고 X 레이블을 뭐 X 레이블 이런 식으로 넣어볼게요. 플랫 Y 레이블을 Y 레이블. 자, 그럼 이제 차례대로 알죠? 자, 여기 캔버스 사이즈 정했고요. 그리고 안에 들어가는 거를 XY 데이터를 쓸 거고 초록색 그리고 모양들 두께 그리고 그 표식 모양 이런 거 쭉 넣어요. 자, 이게 그리고 제목이랑 레이블들 달아준 다음에 상황을 보면 되겠죠. 자, 그럼 제가 그린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집니다. 이제 여러분이 직접 한번 풀어볼게요. 자, 연습 문제로 자, 여기다가 하나 연습 문제 쓰고 이거 한번 풀어보세요. 이거는 뭐냐면 자, x, y 값을 자, 이렇게 설정을 할 거고요. 이대로 그냥 갖다가 쓰면 되겠죠. 그리고 면적이 가로가 세로가 10,4인 상자 모양을 만든다. 그러니까 이게 그 안에 들어가는 피규어 사이즈 자, 요거를
10대 4로 만들 거예요. 10,4로 옵션을 넣어주고,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는 조건을, 자, 점선 모양, 선에 관한 거예요. 파란색, 그리고 굵기 2.5, 요걸 하나 지정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표식으로 들어가는 게, 자, 이런 모양, 삼각형 모양이죠. 크기, 파란색, 그리고 제목을 프랙티스 해가지고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세요. 그렇게 해서 이제 결과로 나오는 게 어떤 그림이냐면요. 자, 그래서 모양이 이런 식으로 나와야 돼요. 자, 이렇게 해서 한번 이렇게 해서 그래프가 제대로 출력이 되도록 코드를 작성을 해보세요. 다음 작업으로는 뭐를 해볼 거냐면요. 그래프들을 이제 하나씩만 그리는 게 아니라 여러 개를 한 곳에다가 표현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캔버스는 하나인데 여러 개의 그래프가 들어가는 경우. 자, 얘는 어렵지 않아요. 얘는 같은 공간에다가 플랫을 여러 개를 같이 그려주면 됩니다. 이걸 한번 사용을 해볼게요. 자, 근데 이번에는 numpy라는 라이브러리를 하나 더 불러서 같이 사용을 해보겠습니다. 자, 원래 수학 관련된 패키지로 되게 유명한 건데, 이런 식으로 제가 값을 하나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뭐냐면요. 제가 0부터 0.0으로 해놨어요. 자, 소수점 자리로 표현을 할 거기 때문에 자, 이렇게 써놨고, 그리고 5.0까지의 값을 0.01 간격으로 쭉 만들어 볼게요. 자, 그러면 이제 수치가 좀 많아지겠죠? 그럼 x를 확인해 보면은 자, 이런 식으로 나와요. 또 다른 그래프도 그려볼 건데요. 지금까지는 이제 선으로 된 것만 그렸잖아요. 이제 스캐터 플롯이라고 해서 산점도로 된 것도 그려보겠습니다. 자, 산점도도 자, 얘는 옵션이 자, 이 부분이 아까 전에는 플랫으로 들어갔잖아요. 이 부분만 스캐터로 바꿔주고 이제 옵션도 거의 비슷하게 넣어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얘도 우리 가지고 있는 데이터 사용을 해볼게요. 이번에 조금 이름을 다르게 해서 뭐 x1하고 y1에다가 제가 이런 데이터를 쭉 수치를 넣을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플랫 피규어 사이즈를 뭐 이렇게 5,5 이렇게 지정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스캐터라고 해서 산점도를 그려볼게요. 이제 스캐터가 이제 흩뿌려져 있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얘는 산점도, 그러니까 점들이 퍼져 있는 모양, 그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x1 차례대로 y1 사용을 할 거고요. 색깔은 그린으로 놓아보고, 뭐 마커 모양을 화살 세모 모양, 자, 이렇게 지정을 해볼게요. 자, 이렇게 실행을 하면은 산점도가 퍼져 있는 모양. 자, 이 x 좌표, y 좌표를 맞춰가지고 얘가 점을 찍어서 이렇게 표현을 해주는 거죠. 지금 이제 단순하게 점을 찍고 있지만요. 이거를 좀 더 복잡하게 만들어 보면은 뭐 이런 식의 구현도 가능해요. 지금 자, 제가 미리 적어 놓은 코드를 여기다 복사해서 한번 사용을 해 보겠습니다. 자, 이거 np arrange 써서 지금 데이터 값을 제가 만들었어요. 그래서 a 자, 이거 쭉 나열을 할게요. 자, 얘는 우리가 아직 배우지 않은 형식으로 코드를 짜가지고 그냥 이제 대충 설명을 좀 해줄게요. 그러니까 데이터를 이제 A랑 C랑 D는 랜덤으로 이제 다 값을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B랑 D라는 값도 추가를 했어요. 그래서 그 값은 또 랜덤으로 이런 값들을 조합을 해서 제가 몇 가지 조금씩 조작을 해서 자, 데이터를 쭉 만들었습니다. 이게 데이터를 만드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 만들어 놓고 자, 얘를 한번 그려 볼게요. 여러분이 어떤 식의 구현까지 가능한지 지금 예시로 보여주고 있는 건데요. 지금 차례대로 보면은 A랑 B의 데이터를 사용을 했고요. 그리고 들어가는 색깔은 제가 C라는 이 계열로 선택을 했고, 자, 그리고 얘는 이제 마커 모양이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이제 크기에 비례해서 마커를 넣어주는 옵션이고, 그리고 데이터는 위에 있는 거 데이터 만든 걸로 사용을 합니다. 자, 이걸 한번 찍어 볼게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는데 뭐 옵션을 조금 바꿔볼 수도 있어요. 몇 가지 얘네도 정해놓은 규칙이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뭐 A를 넣게 되면은 색감이 좀 바뀐다든지, 뭐 Y를 넣으면은 노란색 계열로 바뀐다든지, 뭐 이런 옵션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 뒤에 옵션은요, 얘가 그 크기를 거의 조정을 해주는 애여서 제가 이렇게 빠지고 나면은
동그라미가 좀 무난하게 그냥 다 똑같은 균이랑 동그라미로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얘는 포함시켜 주는 게 이렇게 크기 조정 해줄 수가 있습니다. 다시 이렇게 바꿔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산점도도 출력을 해봤고요. 자, 여기 또 보면요, 그래프들을 다른 모양으로도 한꺼번에 그릴 수가 있어요. 지금 우리 스캐터 봤고요, 플롯 봤죠. 스캐터는 산점도 모양이었고, 자, 선 그래프는 이렇게 플롯으로 이렇게 입력을 했었습니다. 자, 이번에 바 그래프를 추가를 해볼게요. 바는요, 이거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네모난 거, 바 모양으로 되어 있는 거, 막대 그래프를 의미를 하거든요. 이거를 같이. 자, 이번엔 데이터도 좀 바꿔서 자, 문자로 사용을 해보겠습니다. ABC라는 거를 요 네임스라는 곳에 넣고요. 그리고 들어가는 값을 뭐 일십, 100 이렇게 추가를 할 거예요. 자, 두 가지 변수에다가 지금 두 가지 값을 넣었어요. 그러면 이제 쟤를 가지고 그래프를 그린다. 그러면 또 figure 사이즈 정해주고요. 자, figure라는 게 이 그림을 의미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figure의 크기를 이렇게 지정을 해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개를 한꺼번에 쭉 입력하면은 자, 같은 공간에 출력이 되겠죠. 그래서 다 똑같이 요 데이터를 사용을 할 건데 요 그래프의 모양만 바꿔볼게요. 하나는 바고 하나는 스캐터고, 그리고 나머지 거는 플롯으로 같은 데이터를 표현하는데 그 모양이 뭐냐에 따라서 다른 값이 나오겠죠. 그리고 뭐 타이틀을 다양한 연습 뭐 이렇게 해볼게요. 이렇게 하면은 자, 이런 표현이 되죠. 여러 개 그려줄 수 있는데 이제 코사인이랑 같이 또 그리는 예제도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자, 이것도 코드 그대로 이제 제 슬라이드에 올려놓은 거 요거 가져온 건데, 자, 이제 데이터를 또 t랑 y의 값으로 만들어 놓고, 자, 얘를 플롯을 할 때, 자, 하나는 코사인으로 돌리고 하나는 사인으로 돌려서 요거를 그려줬어요. 자, 뭐 이것도 두 개씩 들어갈 수 있게끔. 자, 그래서 필요한 때에 맞춰서 이제 그래프는 맞게 그려주면 됩니다.